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금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여의도 여성시대에 딱 맞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관위에서 안철수 신당 이런 당명, 이 이름을 못 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런 속보가 왔네요. 안철수 전 의원은 좀 당황스럽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선관위에서는 그 네.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이 공정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11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네. 얘기는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정당명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이제 네. 친박연대 같은 네. 경우도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은 이름을 거명한 건 아니니까. 아니었고 그리고 어. 지난 12월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넣은 정당 신청이 있었는데 그때도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 네. 결과는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당명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안당 이런 건 안 되나요? 안당. 네. 안당 뭐 이런 당 모른다. 참신한데 뉘앙스를 풍겨주면 이런 지금 건 안 한번 될 좀 거지. 연락해서 네. 안철수 신당 연락하셔서 지금이라도.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번에도 여의도 풍경은 어떤가 잠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또 여전합니까? 여전하고요. 네. 이게 제가 악수 새로운 못하는. 걸 배웠는데요.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는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보여요. 네. 네. 두 손을 마주 잡고 이런 식으로 뽑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을 잡고 악수하듯이. 네, 악수하듯이 이렇게 하는 약간 좀 귀여운 방식이긴 한데 이게 네. 좀 요새 유행이라고 합니다. 안 어울리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절박하면 다 어울리고 있습니다. 절박함을 가미해서 하시면 됩니다. 급하면 하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트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전에 뭐 이렇게 팔꿈치로 쿡 찌른다 이런 네네. 식으로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또 연세 있는 분한테는 예의가 없는 예의가 아니니까. 행위이기 때문에 좀 네. 두 손을 마주 잡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기자들은 다 건강한 거죠? 뭐 확진자나 뭐 등등 없는 거죠? 아직 뭐 확진자가 여의도에서는. 나오는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오후에 확진자들의 난리가 났었죠. 경로 동선에 네네. 이제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이러면 또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명이 또 기자가 있어가지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네. 기자들 사이에서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나머지 네네. 그 부스를 찾아가자. 프리허그를 하는 게 이런 어떻겠냐. 엄중한 시국에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스스로 좀 격리를. 스스로 격리를 해야 근데 된다. 뭐 확실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는 기자들은 대폭 늘었습니다. 예전에 네, 비해서 네. 불과 한 거의- 일주일에 네, 비해서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저희도 다니는 것 막 같습니다. 점심 약속을 가거나 할 때 무조건 마스크 쓰고 가고요. 네. 식사 자리에서도 네. 악수는 최대한 피하려고 최대한 안 하고. 하고요. 그렇죠. 네. 약속 취소하신 분들도 좀 많고. 있고요. 네. 그나저나 김진아 기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쨌든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 네. 이게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도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출렁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확실히 주말을 기점으로 좀 네.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기조가 보였고요. 지난 확실히 좀 주말.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잖아요. 그때 메르스 사태 때 네,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려야 한다. 맞죠? 예. 그 당시가 그때 지지율이 그때 임기의 가장 최저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총선 얼마 안 남겨두고 굉장히 악재라고 보기 때문에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하는데 당에서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좀 입국 금지 네. 지역을 확대하자. 그런 요구도 많고요. 그 지금 후베이성 외에도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네. 것처럼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확대를 해야 된다. 좀 더 의견들. 당이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 민심을 바로 듣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정부보다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기조가 그런 좀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마냥 정쟁으로
쭉 이끌고 가면은 또 역풍이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건데 한국당은 지금 어떤 스탠스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자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평은 네, 네네. 자평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서로 탓하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민주당을 비판할 경우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예산까지 삭감하지 않았냐. 네네. 그런 비난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한국당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 대응을. 특히 그 마스크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에 대해서 한국당은 우리가 줄인 것이 아니다. 네. 4+1 협의체가 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경위를 보면 네. 그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 예산 460억 원이 있었는데 2020년 예산 심사 때 114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때 한국당이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4+1 협의체가 있을 네. 때 예산 심사가 진행된 것은 맞는데 이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게 되면 절감되는 디스카운트를 고려를 해서 네네. 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딱히 뭐 4+1 민주당 뭐 4+1 탓이다 이렇게 네.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면 늘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당이 지난해 추경 심사 때도 마스크 예산 323억 중 129억을 깎아서 194억으로 확정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한 해 전에도. 네, 그 전 추경 심사 때도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죠. 근데 이런 모습을 하여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것도 참 너무 뒤늦은 감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일마다. 오늘 한국당에서 의원총회 있었죠. 네, 당명 개정을 뭐 하나 싶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까? 네,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왜 그렇죠? 네. 그게 후보들을 쭉 정해서 차라리 투표를 붙였으면 오늘 결론이 났을 텐데 네네. 그 여러 가지 후보들을 놓고 그야말로 난상 토론을 벌이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당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 후보군들을 놓고 네. 했었어야 되는 건 못했다. 그렇죠. 후보를 예를 들어 1, 2, 3 정해서 네. 투표를 하든 다수결을 하든 아니면 지도부가 우린 이게 좋으니까 이걸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차라리 결론이 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오늘 이제 홍보본부장이 준비한 몇 가지 대안과 그다음에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그야말로 다 꺼내본 난상 거네요. 네. 토론하는 시간이 되는 바람에 네.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안 여는 게 낫다 이런 한탄이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일단 기존에 통합신당이라고만 하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아, 통합신당의 이름이 뭐냐 할 때 나와야지 네네. 그냥 통합신당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기존 통합신당이라고 나온 당명에 어떤 가치나 이념을 좀 더 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럼 어떤 단어를 더할 것이냐. 행복을 넣자. 자유를 넣자. 미래를 넣자. 네. 혁신을 넣자. 다 좋은 좋은 말들은 말인데 다 나왔는데 이러면 네. 진짜 결론이 안 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정한 겁니까? 네. 그럼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한 게 처음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의원들 사실상 이렇게 만나서? 본격적으로 한 건 처음인데 아, 행복한 나의당이라는 이름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대요. 행복한 나의당. 예, 그 거의- 예전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서정 서정적으로. 줄여서 그러면 행쇼당 막 이렇게 가야 돼. 가야 되는 저는 거지. 별로 안 좋아해.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되겠고. 어쨌든 근데 그 개인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세대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네. 자유나 한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되게 한국당 중심의 통합을 중시하시는 원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미래를 넣자. 이건 뭐 미래 세대를 위해 넣자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미래라고 그렇죠. 하면 그래서 그쪽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그래서 뭐 가칭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통합신당으로 개정하기로 이렇게 좀 알려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신당이 어떤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다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의총에서 나왔던 당명들을 정리해서 네. 혁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막 출입 기자들 헷갈리기 시작했어. 네네. 통합신당 준비위 1차 회의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려서 전문기관의 평가까지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한국당의 제안이 있고 그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후보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 이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리고 국민공모를 받는 것도 낫지 국민공모를 않을까요? 통해서. 세보수당 같은 경우는 국민공모를 받았죠. 네. 제가 자꾸 아이디어를 주네요.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네. 김 기자 그 보수통합 작업이
어찌 됐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뭐 전망이랄까? 네. 그러니까 의원들을 만나면 꼭 네.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번 총선에 뭐가 좀 신경 쓰이냐, 안철수 전 의원이냐, 호남 통합이냐, 뭐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보수 통합이더라고요. 가장 강력하게. 네, 가장 강력하게. 특히 뭐 자유한국당세가 좀 강한 지역에서는 후보가 여러 분이 나오셔야지 좀 표가 분산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신경 써서 요새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역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네. 이걸 좀 많이 긴장하고 있죠. 합치는 것을.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포인트가 보수 통합이 가장 큰 이제 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관심사죠.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신당은 지금 안 되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호남 갈라 쪽 먹기가 가장 좀 좋다는 거죠. 민주당 그렇군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는 게 선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손창정님, 진실한 보수당 어떨까요? 약칭은 줄여서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그렇군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네, 지인군님 이러다 숭구리 당당까지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그 정당 역사가 좀 이렇게 희화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들을 좋은 이름을 과거에 너무 다들 쓰셔가지고 예, 좀 찾기가 어려워요. 어지간한 이름들은 다 선점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지금 이미 기존에 그 우리가 예, 잘 알 수 굉장히 없는 많더라고요. 당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종로 안 나가는 겁니까? 정말 진짜 이 한숨은 정말 계속 한 달 넘게 나오는 한 달 이야기. 넘게 끌고 예. 있고 저도 야당 계속 이 에서들 질문을 던지고 예, 있어요. 정말 이거 사골 종로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다. 정말 이제 국물도 안 나온다. 이젠 정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네. 오늘은 종로 햄릿 아니냐. 햄릿, 네, 햄릿까지 나왔어요. 네. 결론이 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이 정도까지 시간을 끌었으면 네. 거의 종로는 못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오히려, 출입 기자들의 대체적인 타- 관측이고요. 타이밍을 놓쳐서 놓쳤죠. 지금 나가면 네. 밀려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되니까. 한참 늦췄고 최소한 지난 5일 공관위 회의 때는 결정이 났어야 됐는데 네. 그때도 한번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못 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종로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한탄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로는 떨어졌더라도 얘기가 되는 곳이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죠. 떨어졌더라도 정치 거물로서 아쉽게 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다시 대선 후보로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지역인데 네. 이제는 종로 안 된다고 해서 용산, 영등포, 강북, 을, 마포, 뭐 양천? 양천도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예. 서울 전역 다 나오겠어요. 이러면 서울 이제 전역이 다 웃겨져 훔쳤던 버리는 것이죠.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겁쟁이다 이런 프레임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 그런 프레임 쓰이고 있죠. 네. 네. 오히려 나와라. 우리가 맞서주겠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용도 하고 뭐 희화하고 너무 좀 무섭게 했죠. 지금 황 대표 입장에서는 나가도 그렇고 안 나가도 그렇고 참 딜레마예요. 타이밍을 좀 여러 번 놓친 것 같기도 본인이 자초한 거라고 봐야 될 것 정말 같습니다. 햄릿 같네. 하고.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하고 공천관리위원들 간에 어떤 갈등이 좀 있습니까?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금 공관위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까? 네네.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를 통렬하게 질타를 했죠. 음. 그리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그렇게 공관이 밖에서 이야기하면 적절치 않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했어요. 어떡해요? 그럴 시간에 음. 지역 고민이나 해라. 정말요? 너무 네, 정말 세게 완전 받았네요. 네,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우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험지 출마 수도권으로 나와라 고향으로 가지 말고 이런 얘기를 받고 있는데 네. 홍 전 대표가 지금 대표는 꽃신 신겨 양지로 보내고 네. 전 대표인 나는 집신 신겨 사지로 보내냐 이렇게 라임까지 맞춰서 네, 회자가 이게 됐어요. 반발할 여지를 지금 스스로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TK 의원들을 자를 명분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희생을 해야지만 물갈이도 가능하고 TK 희생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홍 대표가 그 부분을 딱 파고 들었군요. 네. 네, 홍 전 대표가. 그러면 지금 이리 가도 욕먹고 저리 가도 욕먹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예 뭐 불출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까? 네, 이제는? 불출마 얘기도 안 나왔던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워낙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종로를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용산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이 나오지만 그래도 용산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불출마 네 번째로 비례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불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전
유승민 의원, 네네. 유승민 유승민 대표가 아니니까 의원. 이젠 대표는 아니까 하여튼 유승민 의원이랑 지금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어디선가 사실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그게 결론이 나서 만약에 둘이 동반 불출마로 해서 동반 퇴진을 하는 경우의 수도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동반 불출마. 본인들 원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유승민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종로 출마설이 네, 기사가 나왔죠. 나왔어요. 이게 그분은 대구를 절대 안 떠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결국은 종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통합이 되게 되면 상황이 네. 또 달라집니다. 음.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에게는 대구가 험지지만 네네. 통합이 되고 나면 대구를 굳이 유승민 대표가 고집할 필요가 없고 네. 그러면 험지라면 수도권이 오히려 되는 거죠. 네. 수도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김 기자,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종로로 와줬으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뭐라고 크게 해야 신경 안 될지 씁니까? 모르겠지만 네.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사실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너무 유리하게 가고 있어서 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또 이낙연 총리 전 총리 심정은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거죠? 이분이 네.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종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국을 도와야 된다라고 네.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좀 센 분이 오게 되면은 종로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전국은 약간 좀 당 차원에서 미룰 수가 있는.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인 네. 선거기 때문에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쭉 해보죠. 정봉주 전 의원 출마 자격 아직도 정말 논란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얘기 진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요. 정말 네버 그쪽도 엔딩으로 사고이구나.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고요.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못 내렸어요? 못 내렸고요. 일요일 날 9일 오전 8시 30분에 전체회의 열어서 이때는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면접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단을 하겠다고 하고요.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사실상 오늘 검증이 처음이었거든요. 이분이 심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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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기 때문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법리적 그런 판단도 해봐야 되고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미룬 거고요. 여기에서 좀 시각이 엇갈리는 게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당에서 너무 갈팡질팡한다. 네. 너무 정봉주 전 의원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의견도요. 사실 좀 많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이. 알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임종석 전 실장 지금 임 실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아봤을 때만 해도 네. 임종석 전 실장은 불출마 의사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를 불출마 의사를 뒤집을 만한 번복할 명분이 만한 명분이 없죠. 없기 네. 때문에 불출마는 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총선은 도와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강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기여를 했었고 네. 또 전 실장이었고 책임이 있는데 네. 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가만히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데 그게 장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출마를 유지하고 네. 그 선대위원장 맡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아닌가요? 나쁘진 네. 않지만 그 자체도 또 부담스러운. 거기에 대해서 나서는 건 좀 부담스러워해서 어떤 역할인지 좀 너무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 그 경제 대변인을 신설하고 네. 전 증권사 사장을 영입했다고요? 홍성국 전 미래세 대우 사장하고 네.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오늘 17번째, 18번째 영입 인사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경제 대변인이니까 네. 좀 생소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문재인 정부는 사실 경제가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를 모셔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맡겨버리겠다. 네. 뭐 대응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벌써 18번째 영입 인사까지 왔습니다. 반응은 진짜 뭐 대단하다. 당내 반응은 괜찮아요? 그게 당에서 네. 이제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아니고 무슨 17, 18, 1호 뭐 2호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제- 갈 거냐. 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왜냐면 네. 저희가 사실 기억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7번째는 누구고 누가 또 영입됐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할 이유가 있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지 고민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굳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겠네요.
네. 열취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네, 여의도 네. 여성시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정유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